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조국 민정수석 등 수석비서관 3명을 교체했습니다. 조국 수석 거취가 어떻게 될까요? 윤석열 신임 총장이 이끌고 갈 검찰의 앞날도 함께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임명장 받았지요. 원리원 측에 입각해 나가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 눈치 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앞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끌고 나갈 검찰의 모습 우리가 한번 기대를 갖고 지켜보려고 하는데 또 하나 이제 관심을 끄는 대목이 오늘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조국 민정수석 전 수석인데요.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것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국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가 될 텐데 이 체제가 되면 또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보시죠. 우리 이제 윤 총장님은 이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또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아주 엄정하게 이렇게 처리해서 국민들의 신망을 이렇게 이제 받으셨는데 그런 자세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끝까지 조금 지켜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점을 강조하는 것은 이제 그런 자세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본질에 더 충실하고 그리고 검찰권도 다른 모든 국가 권력과 마찬가지로 국민에게서 나오는 권력인 만큼 국민들을 잘 받들고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고쳐나가고 어떤 방식으로 이 권한 행사를 해야 되는지 이 헌법 정신에 비춰서 깊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앞으로 해나감에 있어서 헌법과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여튼 열심히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의 소임을 마치고 청와대를 떠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을 보좌하였던 일, 경무였지만 영광이었습니다. 민정수석으로서 촛불 명예의 혁명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좌고우면하지 않고 직진하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업무 수행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롯이 저의 비재와 불민한 탓입니다. 저를 향하여 격렬한 비난과 신랄한 야유를 보내온 일부 야당과 언론의 존중의 의사를 표합니다. 고위공직자로서 기꺼이 감내해야 할 부담이었고 반추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발전을 희구하는 애국심만큼은 같으리라 믿습니다. 예, 정태근 의원. 조국 수석의 퇴임의 표현을 들었는데 퇴임보다는 무슨 출사표 느낌도 좀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자신에 대한 일부 야당과 언론의 뭐 극한 비난에 대해서 존중하겠다고 그러는데요. 예. 별로 존중을 안 하는 것 같네요. 일부라고 쓰는 걸 보니까요.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윤석열호가 출범을 했죠. 그래서 이제 권력 4가지를 핵심적으로 얘기하셨더라고요. 예. 권력기관의 정치 선거 개입 엄단하겠다. 불법 자금 수수 엄단하겠다. 불공정 경쟁 행위로 시장 교란하는 거 바로잡겠다. 그리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거 바로잡겠다. 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렇게 공정한 집행을 하셔야 되고 대신 어떻든 검찰 내부에 대한 개혁,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검찰에 대한 많은 불신도 저는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개혁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지금 그 수석 교체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계속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취임사 때 인사의 원칙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능력에 따라서 예. 적재적소 이것을 인사의 제일 원칙으로 했고 두 번째 나를 지지하지 않아도 인재가 있으면 발탁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회전문 인사, 코드 인사
정말 저는 대통령께서 취임하실 때 하셨던 말씀을 정말 다시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또 얼마 있다 개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좀 전에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진영을 가리지 않고 발탁을 하셔야 되고 발탁을 하셨으면 거기에 권한을 분명히 부여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문재인 정부의 문제는 계속될 겁니다. 예, 수석과 장관은 또 다르니까 한번 예. 또 개각을 지켜봐야 되겠죠. 박원석 의원, 네. 조국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 가능성 거의 100%라고 보시죠? 그렇습니다. 사실 뭐 조국 전 수석이 됐죠. 이제 예. 전 수석의 법무부 장관 내정설은 내정설 정도가 아니고 거의 뭐 발표 비슷한 박지원 의원은 120%라고. 예, 발표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조만간 청문회가 열리지 않을까 싶고 일단 그런 체제를 만든 대통령의 뜻은 첫 번째는 검찰 개혁인 것 같아요. 예. 이 정부 출범하면서 그 가장 역점을 둔 그런 개혁 중에 하나가 검찰 개혁인데 물론 이게 이제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되는 거긴 하지만 여전히 지금 패스트트랙이 국회에 묶여 있는 상황이고 이걸 어쨌든지 완수하기 위해서 업무의 연장선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돼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과 호흡을 맞춰서 이걸 완수해야 된다. 이런 의지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눈여겨본 대목은 아까 대통령 말씀하시면서 살아있는 예. 권력의 눈치도 보지 마라.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 권력형 부정부패와 공직기강 혹은 공직사정에 대한 백지수표를 주겠다. 이 얘기와 마찬가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정권이 이제 중반기를 넘어서 후반기로 가게 되면 역대 거의 모든 정권에서 내부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제대로 단속이 안 돼서 늘 퇴임한 이후에 대통령들이 고초를 겪거나 별로 안 좋은 그런 결말을 맞았는데 그런 거를 이제 미연에 방지하겠다. 이런 의도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가장 적임자가 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예. 윤석열 후보가 아닌가 싶어서 이 검찰총장이 임명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최경철 의원, 조국 수석 퇴임 그리고 윤석열 총장 임명장 수여 다 지켜보셨을 텐데 청와대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역시 조국 수석은 왕수석이다. 오늘 뭐 그 박지원 의원도 뭐 예측을 했습니다만 내년에 일찍 나가서 총선에 도전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대권까지 갈 수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내놓으셨던데 역시 박지원 의원은 오래 정치를 했으니까 미래를 보는 능력이 좀 있는 것 같다. 조국 수석이 오늘 3명의 수석이 나갔는데 유일하게 퇴임의 변을 출입 기자들에게 돌렸고 예. 그리고 나가기 전에 오늘 출입 기자들에게 유일하게도 과일까지 돌렸어요. 아, 예, 그러니까 역시 왕수석이구나. 예. 그리고 나는 다시 돌아온다. 과일 돌리면 왕수석입니까? 어쨌든 다른 분들은 안 돌렸으니까. 어쨌든 다시는 내가 끝나는 게 아니고 법무부 장관으로 돌아온다. 이런 뉘앙스를 많이 풍기신 것 같고 결국 법무부 장관으로 돌아오셔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이 트리오가 정말 이 사법개혁에 대한 원팀을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지를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차원이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가면 대통령 직할체제가 전 내각에 아까 뭐 내각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런 비판도 있었지만 대통령 직할체제가 앞으로는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청와대에 있는 많은 참모들이 내년에 총선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많은 신인 가점을 받고 당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청와대가 내각과 당을 장악하는 이러한 장악력을 더 높여서 문재인 정부의 직할체제는 더욱더 강화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일사불란한 문재인 대통령의 명령이 밑에까지 다 스며드는 그러한 체제를 갖춰 나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윤기찬 대변인, 지금 자유한국당은 만약에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한다면 선전포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강경한 입장이죠.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기존에 민정수석의 업무를 행하시면서 사실 제대로 했다라고 평이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 SNS 활동을 통해서 부적절한 또 언사를 했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고 지난 뭐 아직 내정도 안 되셨는데 이미 지난번에 그 여러 가지 글들을 또 해명성 글을 또 올리시고 해서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아마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갈등적 요소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윤석열 그 검찰총장이 동기분들을 굉장히 지검장에 다 포진시켰거든요. 약간 집단지도 체제 비슷하게 향후 윤석열 검찰총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지검장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검찰권 행사를 대통령의 통치권 행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점이 좀 우려되고 있고요.
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쨌든 취임을 하셨으니까 형평성 있는 검찰권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바람입니다. 바람은 우리가 무슨 뜻입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때 예.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지만 앞에 처음에 우리 윤석열 총장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 우리는 같은 편이고 뭐 그런 제가 아까 우리 윤석열 총장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요? 네, 마음속은 그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쎄요. 그게 가까운 뜻에서 나온 표현일 수도 있고 우리라고 해서 또 그것을 한 편이라고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고 신문에서도 그렇게 또 제목을 뽑은 데도 있긴 있던데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뭡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라는 표현을 쓴 것이지만 저는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하신 이야기 중에 살아있는 권력 눈치도 보지 말아달라 이야기는 저 상당히 무게 있는 말로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살아있는 권력 눈치 보지 말고 가감히 수사하라 뭐 이야기는 언론이나 이 소위 말 제3자가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썼지만 이 집권하고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당사자가 이런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는 뭐 어느 역대 대통령에서도 내 검찰권 독립시켜줬다는 이야기는 가끔 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이 정도로 적나라하게 살아있는 권력 눈치 보지 말고 해달라 이야기할 정도까지 하신 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가면 의도는 뭐냐? 제가 봤을 때는 이 일종의 나는 업참마속할 수 있다. 나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바로선 나라다운 나라 만들려고 하면 내 채권들 쳐도 좋다. 그런 식으로 업참마속할 준비는 하나 충분히 되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신은 돼 있느냐? 당신은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당신은 그러니까 검찰에 대한 정치적 독립 내가 시켜준다. 그리고 적폐청산 열심히 해달라. 그러나 또 하나 부분이 뭐냐? 검찰 입장에서 업참마속 뭐가 있습니까?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검찰의 기득권 내려놔라. 나는 내 스스로 나는 업참마속할 수 있지만 당신은 그 준비되어 있느냐? 그 이야기를 던진 것이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신이 아주 신임하는 최측근 수석인 조국 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금 보낸 이유도 결국은 이 지금 검찰의 업참마속을 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달리는 말에 때리는 해초리 주마가편의 성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현근택 대변인. 네, 저도 뭐 차재현 교수님 말에 동의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이번에 지난번 인사와 이번 인사를 보면 결국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으로 임명한다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그동안 우리가 민정수석을 검찰 출신의 민정수석을 통해서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비서관들도 이제 검찰 출신을 임명하고 또 법무부 장관 가고 그러면서 어찌 보면 청와대가 검찰권을 좌지우지한다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뼈저리게 느낀 게 노무현 대통령 수사하면서 그걸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게 모든 책에서도 많이 드러나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거를 그러니까 탈검찰화,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법무부를 탈검찰화 하겠다. 이런 확고한 의지가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언론에 많이 안 나오는데 이 김주원 민정수석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분이 어쨌든 뭐 행시 출신이기도 하지만 검찰 출신도 아니고 근데 이제 감사원에 오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직기강을 세우겠다. 그런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앞에도 다 동의하시듯이 만약에 조국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뭐 사법개혁이 최우선일 것이고요. 그런 어떤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조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민정수석과 법무부를 탈검찰하겠다. 이런 기조는 유지되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근데 검찰 출신이 아닌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꼭 조국이어야 돼요? 대한민국에 그렇게 인물이 없나요? 그래서 저는 뭐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많이 합니다만 저는 지금 민주당도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자기들 입으로 2011년 7월 달에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인사고 최악의 회전문 인사다라고 비판을 했잖아요. 저 자신 막지를 못했습니다만 그나마 그 당시 한나라당 집권당 내에서 소장파 적지 않은 의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런 인사하면 안 됩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민주당은 자기 그 당내에서 본인들이 그렇게 떠들어 놓고 한마디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냐 말이에요. 그분은 고검장 출신이었어요. 고검장 출신이고 민정수석 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검사 출신 아닌 분이 장관을 하고 민정수석을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하고 같이 비교할 건 아니죠. 아니죠. 대통령의 비서였던 사람이 과연 엄정한 법 집행을 관리할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느냐? 이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검찰이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아니,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왜 대통령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쓰면 안 되냐면 대통령의 비서였던 사람이 과연 공정한 법 집행을 관리할 수 있냐는 문제 제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얘기했냐? 민주당에서 얘기했던 네. 거예요. 민주당에서. 이 부분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명이 되면 한번 다시 얘기해 보면 어떨까요? 죄송합니다.